9월 9일 마음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오랜만에 거래대금도 17조 가까이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락 종목들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적인 수매수가 또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6거래 연속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만 좀 강하게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오늘 홍콩 증시, 대만 증시도 강세가 나왔는데 특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이 좀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통한 이런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나왔지만은 지금 디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랐단 말이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과 오히려 반도체 경쟁이 붙음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반대로 기대가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자체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강세가 나왔고, 오늘 재밌었던 게 방산주들, 조선주들이 좀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죠. 이 주도주의 순환매가 나오는 좀 긍정적인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코스피가 3,400포인트는 기본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주주 요건을 떠나서 배당수도 분리 가세만 되더라도 3,400포인트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100%입니다. 100%. 그냥 무조건 금리 인하해요. 네,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 최대 3번 정도까지 금리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1회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시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달 그리고 11월 27일 남아있기 때문에 9월달에 금리 인하 할 경우에는 2회 중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시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지금 뉴욕 증시도 소형주 있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업종들이 우리나라 코스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셀 지수가 S&P라든가 나스닥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상하락 종목들, 업종들 보시면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시장을 받쳐주긴 했지만은 조선주도 조정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은 지금 조정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들은 조정이 나는데 오늘 소형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대형주에서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수혜가 되는 중소형 업종 위주로,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 위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증시 자금도 64조 원 이틀 안 해요. 계속적으로 증시 자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60조 원 이상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 이 거래대금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8월부터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을 끌어올릴 만한 자금은 부족하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들이 그동안 좀 부진했던 중소형 업종들, 과대나 포트 업종들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된다면은 테마주가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되면서 좀 지수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수를 받쳐주면서 대형주 있던 이런 조선 방사 업종들이 조정이, 근데 이 종목들은 업종 주도주가 많이 없잖아요. 왜냐?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간 산업이죠. 국가 기간 산업들은 벤더 업체들이 많이 못 늘려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 방산 업종도 해가지고 대형주들 10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걔들 떨어져도 돼.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 시가총액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고, 저는 가장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두 가지 재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기준 완화, 이거는 뭐 지금 나와도 크게 이슈는 없는데, 뭡니까 여러분들?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필수 키예요, 키.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되는 순간 3,400포인트 위로는 그냥 날아간다 생각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번에 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 5,000특위를 가져갔잖아요. 사실 5,000원 좀 힘든데 4,000까지는 괜찮아요. 왜 4,000까지 괜찮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4,000까지? 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PBR이 1.1 수준이에요. 1.1 수준인데,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다른 좀 신흥국 지수들, 이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PBR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가 돼요. 1.5에서 1.7.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기서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대주주 요건하고 상법 개정까지 때려버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 아니 세 개가 남았죠, 이슈가. 때려버리면은 PBR을 적어도 키높이를 하려면은 1.3에서 5 정도까지 만약에 끌어올릴 수 있다. 상법 개정이라든가 배당수 분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가 코스피 PBR이 1.5 정도 되잖아요. 그럼 코스피 지수가 4,500포인트입니다. 그냥 1.5가 안 가도 돼. 1.3만 돼도 4,000이에요, 4,000. 4,000포인트를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센터장들이 최고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그냥 최고의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당장에 가긴 힘들다고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시는 올라요. 근데 사탕을 조금씩 푼다니까. 이거 제가 9월달 증시 전망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이 정부의 치적 작품이 트럼프랑 비슷하다니까요.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을 올해 가장 큰 치정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증시는 오른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거 계속 제가 9월 1일에 올려드렸지 않았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 종목 수익률 5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올 때는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계속 잘하고 있고 잘할 겁니다. 네, 실적 좋은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서 순환매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바로 폭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가 좋은 중소형주 업종 위주로 공략하면은 계속적으로 시장 잘 버텨나갈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 3,400포인트 구간대는 고점으로 잡고 계속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